사실상 종전 대 친북, 반미 논란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어제 TV토론회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인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안보관인데요.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법률상은 정전 상태인 거죠.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 관리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북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위협적으로 정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바로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인데 종전이라고 만약에 우긴다면은 이거는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선은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게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다 거짓말입니까? 정치 지도자가 군사령관이나 할 소리를 군 전술가가 할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네,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느냐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느냐를 두고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종전 상태다,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종전 상태라고 우기면 전쟁 억지력만 약화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완전히 상반된 시각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반도 상황을 결국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보수와 진보가 확연하게 나눠지는 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발 자체, 이것 자체가 사실은 보수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은 이게 어떤 억지력이 아니라 실제로 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상황은 이 종전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휴전, 즉 정전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쪽에 이제 견해인 것이고, 예. 반면 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북한이 어떤 자위력 행사를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개발하는데 이거를 이제 감축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어떤 제재를 해제하고 평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북한의 도발 자체가 단순히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대방이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관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충분한 저는 시각차로 봅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의 지적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 북한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무기 시스템을 굉장히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거의 다 완성을 해갑니다. ICBM부터 시작해서 단거리 미사일까지, 예. 방사능포까지 굉장히 고도화를 이뤄냈어요. 근데 지금 과연 이런 문제를 그냥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되는 것인가, 이걸 볼 때는 지금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건 실제로 우리가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가,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결국 이 어떤 우리의 방어막을 어떤 해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는 점점 북한이 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결국 윤석열 후보가 거의 이제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종전 선언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전쟁을 끝내자고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쟁을 끝낸다고 합의한다고 해서 군사력을 그럼 우리가 없애는 거나 아니면 군사력 증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응을 안 하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전쟁 상황이 없는 많은 나라들도 국방력은 계속 증강시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남북 그다음에 중국 미국이 함께 모여서 전쟁 이제 끝내자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
뭐 예컨대 우리가 군사력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군사력 증강을 안 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연결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자유권 차원도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종전선을 하더라도 국방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거는 뭐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예. 보고 어제 발언에서 약간 이제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종전 상황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게 법적으로는 정전이 맞아요. 예. 정전 상황이 휴전 상황이죠. 지금 전쟁이 끝냈다고 볼 수 없어요. 다만 이제 휴전하고 70년 동안 이제 특별한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떤 상황이든 진보든 보수든 현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외세의 어떤 도전, 그 북한 포함해서 당연히 북한은 주적이니까요. 북한을 포함해서 어떤 도전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군사력도 증강해야 된다고 보고요.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는 그에 합당한 형태의 증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힘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가 보장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후보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인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주 4일제를 두고 충돌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과는 매우 꼰대스럽다.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창의력은 노동 시간이 아니라 여가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선진국들과 혁신기업들이 주 4일제 도입에 지금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주 4일제 대열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허위 사실로 엉터리 규정짓기하면서 질문 던지는 그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규를 저한테 전공한 뭘 사람들이 물어보신 겁니까? 도대체가 나는 왜 이런지 아니, 모르겠어요.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를 좀 짧게 물어보십시오. 주 4일제 네.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저는 주 4일제는 3일제가 더 좋죠. 그게 네. 좋고 나쁠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죠. 네,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에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를 두고 꼰대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아니 주 4일제가 아니라 주 3일제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다 이렇게 반격했는데 자, 이번엔 최지봉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주 4일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주 4일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에서 모든 기업을 다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마다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업무의 특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다 주 4일제로 바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회사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또 공업의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이냐 아니면 IT 기업이냐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고요. 업무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심 후보의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주 4일제를 방향으로 잡고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약간 이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본인도 생각한다고 얘기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3일제 하는 게 더 좋죠. 이 말은 약간 비꼬는 투거든요. 뭐 물론 3일제든 2일제든 다 좋아할 수 있겠지만 주 4일제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기업 같은 게 2019년 통계로 보면 약 전체 기업의 27% 주 4일제 하고 있습니다. 27%가요? 2019년 통계에 그렇게 돼 있고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이미 오랫동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 4일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 효율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 높다고 하면 굳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면서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 4일제가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마 심 후보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어제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그 주 4일제와 지금 5일제 하는 부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더 생산성이 높은지 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저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얘기한 거냐 또는 법적으로 강제할 문제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시행할 문제냐 이런 것도 남을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하는 시간이 짧다고 그게 반드시 항상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과도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나쁠 수 있고 적정하면은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주 4일제가 과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냐 그렇다라고 한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주 4일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나일 그 4일 동안 그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32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주 4일제를 하면서 그때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4 곱하기 10이니까 40시간이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그 40시간 근무하는 거는 주 5일제랑 뭐 큰 차이가 없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수성이 뭐가 있냐면 주휴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휴 수당이 사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휴 수당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 게 맞지.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4일제보다 주 3일제가 더 좋고 그럼 주 2일제가 더 좋은 거냐?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TV 토론회에선 정치개혁 이슈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중 지난 총선 때 큰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위성 정당 문제도 나왔는데요.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제가 그 위성정당 만드는 걸 보고 당내에서 반대를 했다가 다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일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특히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윤 후보님, 심 후보 두 분께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면 같이 합류할 생각이 있는지. 저한테도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은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 석고대죄하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초과이익 한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치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지 무슨 또 법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 이슈를 선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님, 네. 심상정 후보, 윤석열 후보 매우 싸늘한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선거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선거법 개정이 제1야당을 제외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도 공수처법과 연계시켜 통과가 됐어요. 이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선거법은요, 이게 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항상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을 제외하고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그 위성정당 만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완전히 보면 위성정당 이제 형체가 없어져 버렸고요. 또 이 선거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저는 최소한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서요. 그러면 먼저 앞서서 법 개정을 해야죠. 선거법 개정을 해야죠. 본인들이 잘못 통과시켰다는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해놔놓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금지법을 만들자? 아니 본인들이 다 통과시켜놓고 또 금지법을 가팀하냐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지금 172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앞서서 법 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게 결국은 당시에 법 통과가 잘못됐다는 건 지금 현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는 측면에서 하고 정치개혁을 주도하자 그래야지 지금 이제 우리 잘못한 건 놔두고 그냥 우리 금지법 만들어서 그냥 똑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또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선거법은 당장 민주당이 먼저 주장을 해서 이 선거법 개정을 하는 것이 저는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진정성이 있으면 지금 위성정당 있는 거 그대로 법에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현재 선거법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선 앞장서서 개정을 해야지 그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고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제 TV 토론회에서 안보 이슈, 노동 이슈, 그리고 정치개혁 이슈 등을 살펴봤는데 어제 TV 토론회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서로 구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울경 850만부터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전국에 이렇게 다 퍼뜨린다. 그런 생각. 저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이 있어야 양당들도 잘하기 경쟁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우리 안 후보님의 지론이시죠. 그렇습니다. 의견 좀 잠깐만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안 후보님께 선거 때는 원수가 돼서 싸우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그건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검경에서 제대로 수사했는데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중국 어선을 저희가 격침을 시키는 거하고 대중관계에서 어느 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까? 물론 어선을 파괴하는 게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이 휙휙 바뀌어서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이냐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는데 이번 주말이 단일화의 1차 시안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이유가
내일 그리고 모레가 대선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 전에 1차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이런 이제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가 28일 날이 투표용지 인쇄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투표용지에는 단일화에서 떨어진 후보에게는 사퇴 이렇게 이제 새겨진다 이렇게 있어서 27일이 2차 시한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3월 4일, 5일이 사전 투표일이기 때문에 3월 4일이 마지막 단일화의 데드라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같이 공동정부를 만들어보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어제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여러 차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우리 생각이 같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최재문 교수님 네. 단일화를 염두에 둔 양쪽 후보들이 구애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측 다 사실 이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엎치락뒤치락 지금 뭐 누가 확실히 이긴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단일화라면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물론 윤석열 후보 측이 더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지만 뭐 이재명 후보라고 하더라도 뭐 기회가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지금 뭐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양측 다 사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공을 들일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된다고 하면 물론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대로 누구와 단일화되든 간다고 보진 않지만 예. 1, 2%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대선 마지막 결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단일화에 대해서 양측 다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애정 공세와 무관하게 후보 등록 첫날인 내일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